간다면 제가 오늘 여기 마치고 안동 갔다가 예천까지 갔다가 울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성 동지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런데 뭐 사실은 각 시도당 체제로 하기 때문에 각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맡겨놓은 상태고 지금은 제가 지금 대구 텔레비 좀 꺼주실래요? 텔레비 좀 꺼주세요. 됐어. 아무튼 이 영주는 청와대 우병우 수석 고향이잖아요. 또 우병우 수석은 사실 제가 없는데 지금 어거지로 막 3번, 4번씩 다른 항목을 가져가면서 막 계속 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지금은 석방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당에서도 우병우 수석이 석방대 때 나가서 회의 좀 나중에 전화할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당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을 당대표면서 맡아서 대구는 아무튼 조직이 상당히 확대되고 또 나름대로 조직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전국에 중에서 경북을 대구 경북이 사실은 보수의 중심인데 이 경북을 투어를 통해서 조직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셨죠? 보신 분들과 모두 보신 분들 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경주에 우리 당원들이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경주역 앞에서 오늘 같이 서명대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갔습니다. 포항 국도시장에 서명대하고 간담회하고 또 경산 가서 경산에서 이제 영천 청도분들 같이 영천 청도는 별도 청도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이 외관 칠곡 구미 고령해서 외관에서 김천 집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경북의 각 선거구별로 경북 투어를 하는 것은 이제 조직 활성화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선배님들이나 우리 동지분들이 서명운동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든지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명대 장비를 다 일괄로 가져와서 이번 오늘 서명대에 마치면은 지금 이 장비는 영주 겁니까? 지역에 서명대가 없으면은 장날마다 좀 영주를 각 장마다 서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5,000명 정도가 당원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셔서 서명이 지금 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이쪽에서 붐이 일어나가지고 경기는 지금 34곳 서울도 한 30곳에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은 대단히 붐이 많이 일어났고 그 자체는 지금 2년 가까이 대통령께서 오늘 감옥 가신 지가 657일째 되는 날일 거예요. 2년 가까이 다 돼가셨어요. 근데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감옥 가신 지가 2년 됐으니까 조사한 건 2년 넘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아무튼 대통령 뇌물 한 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33년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도 이런 정치 보복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체적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짓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는데 국정은 어떡하지? 야, 그전에도 다 받았잖아, 너희들.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에서는 국정을 특활비 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하는데 대통령 나는 개인적으로 쓴 적이 하나도 없다. 자,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썼다는 그런 언론 방송이 다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개인적으로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언론 방송에 안 나옵니다. 지금 언론 방송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보셔가지고 지시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KBS, MBC, SBS 등등 그 방송들 보면은 지시를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편파 방송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대도시보다도 이 지방, 농촌 지역이 훨씬 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은 줄 알더라.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농촌 지역. 왜? TV만 계속 보시고 어르신들이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 인간들이 고개 탁 숙이고 고개 쳐박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 무슨 대단한 큰 불이익이 달아놓지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지금 창당 8월 30일 창당해서 창당한 지가 1년 한 5개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집회를 가진 게 5월달에 재작년 5월달에 가졌어요. 100차까지 집회를. 그동안에는 1기가 시스템을 갖추고 중앙당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서명대하고 또 태극기 집회하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태극기 집회 지금 얼마 나오시는지 서울역 집회 지금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네요. 집회 가보시면은 지금 지난 토요일이 약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대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근데 이번 토요일 날 때 모이실 겁니다. 이것은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게 되고 지금 권력 찬탈한 문재인 정권이 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을 한 거예요. 헌법을 바꾸지 않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잖아요. 이 가치에 어긋나는 촛불혁명을 했다는 것은 촛불을 쿠데타를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죄가 있는 줄 알고 다 알았잖아요. 전부 다 마녀사냥하고 태블릿 PC 그 아무것도 깡통 태블릿 PC를 가지고 안에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가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최순실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거는 한 사람이 사용한 태블릿 PC가 아니다. 그리고 JTBC에서 최순실 거라고 이건 셀카라고 했는데 그 셀카가 손이 2개가 다 있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에 태블릿 PC 특권 법안 내려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동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냈어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기들 선거도 앞에 가 있으니까 이제 해주는 게 저를 포함 12사람이 해줘가지고 이번 월요일날 특권 법안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WPC 특검 법안이 당장 통과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만약에 WPC가 가짜고 최순실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작이 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문제가 생각해. 국민들이 그때 WPC 보고 대통령이 최순실이야 무슨 대단한 관계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대한애국당에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지금 국회에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잖아요. 지금 연세 67 되신 분이 허리 디스크가 중증 허리 디스크라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다. 자, 그런 상태인데 바깥에 진료 먹기 힘들고 또 식사는 반밖에 못하고 거의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따님이라는 그 강인한 그 멘탈, 그 정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불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 거짓에 속고 불의의 나라가 돼서는 되겠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아가지고 이제 1년 8개월 돼서 2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잡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경제는 경제대로 완전히 지금 보세요. 일자리, 투자, 소비, 생산. 그들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수출 6%. 수출은 이제 IT, 전자 수출 빼고 나면은 제로 성장입니다. 지금 3% 성장하려다가 지금 2.6%까지 내려왔잖아요. 아직도 한미 FTA,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지켜왔던 한미 FTA 다 안 해줬어요. 철강, 자동차 부분 다 내줘버린다. 자,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여파 아직도 들어오지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경제가 완전히 꼬그라졌거든요. 13대 경제강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17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딜 가? 안보 북한 북핵 폐기한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북한 폐기 안 한다는 게 대부분 나라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1년 반 동안을 울어먹는 거예요. 안보쇼를 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면은 평양 가고, 지지율 떨어지면 김정은이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북핵 폐기가 되면은 더 이상 좋은 게 북핵 폐기 관심이 없는 정도. 결국 경제 망하고, 사회는 며칠 전에 택시 기사분들이 12월 달에도 한 사람 택시 안에서 무신 자결했어요. 그냥 안에서 불태우고 자결했다. 문재인 씨 지금 신년 기자회견 할 때 10일 날 했잖아요. 9일 날 수원에 있는 택시 개인 택시 기사분이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자결했어요. 또 택시 안에서. 그러고 그분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이게 언론 이런 게 그분이 뭐라 했어요?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북한에 퍼다 주고, 60, 70대 이제 뭐 밥벌이 개호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 다 죽이겠다고. 나는 이런 나라에 살기 싫다. 문재인 정권 하에 살기 싫다 하고 나는 죽어서 멀리서 꼭 지켜보겠다고 하고 자결해버렸어요. 그것도 분신자결. 나라가 2달 사이에 택시 기사분들이 국회 앞에서 자결하 분신자살하고 광화문에서 분신자살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좌파들 같으면 이게 벌써 광화문에 가 촛불 들고 난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도 사실은 북한 김정은 괴뢰 도당들이 저보고 11번 죽이라고 그랬어요. 11번 좋은지 척결하라.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요, 여기 선배님들 저도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이 여기 국회의원입니다. 영주, 문경, 예천. 근데 정치인은 제가 삼선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제 지역구는 19대 때 제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20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고 득표에 가깝게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려던지고, 저는 가만히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 같이, 고개 숙이고, 불 속에 들어가 처박혀가지고, 저도 한 2달 있으면은, 지금쯤 나와가지고, 조은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네. 그냥 말이나 툭툭 던지고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 저는 공천 또 받아가지고, 4선 됩니다, 4선. 원내대표 3선 때 원내대표하고 4선 되면 당대표하고 저는 편한 길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왔느냐? 이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그 촛불들이 광화문을 장악해가지고 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입니다. 그거는 불이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 거짓하고 불의 세력에 죽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특히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이고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이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 그 당시에 12명, 15명 다 합쳐가
5명, 6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아니고 다 도망가 버리면 대구 경북은 배신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 이제 지금 2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후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얘기가 맞았거든. 우리가 초지일관으로 대한애국당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 한마디 바뀐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정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무너진다. 북한의 안보쇼의 안보까지 무너진다. 9월 19일 군사합의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도리어 한국 국민들이 이제는 북핵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의 도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언제 저게 내려올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주에 이렇게 놓고서는 영주 시민들이 우병우다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영주시에서 한 번이라도 우병우 석방 결의를 하든지 석방 운동을 하든지 한 번이라도 영주 시민들 해봤다는 거야. 아니 영주는 그야말로 의의 도시 아닙니까? 의의 도시. 영주는 지금까지 영주는요, 사람들이 영주를 생각하는 거, 영주 예천 문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기는 양반의 도시고 정말로 의가 있는 도시고 혼이 살아있는 도시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지역에 아무 잘못 없는 수석이라는 사람이 의거지로 잡히다가 가지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현수막 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거 건다고 해가지고 누가 잡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의사를 현수막을 통해서 밝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영주 시민들이요 단결하자. 우병우가 무슨 죄가 있냐? 우병우 무슨 죄가 있는데 감옥 가 있냐? 아니 영주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서울에 있는 애국자들이 우병우 수석 구속 만기대가 나올 때 그거 다 멀리 가가지고 꽃다발 주고 그거 다 우리 애국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탓할 게 없다. 자, 우리 잘못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 못 지키고 청렴한 대통령을 그야말로 엄청난 죄가 많은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고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죄값을 하고 있다. 저는 얘기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에 있는 동지들이 이 나무이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를 왜 주다 마노? 이쪽에 커피, 안쪽에 커피 안 들어왔는데 요즘 가고 있습니다. 식차 드실 죄송합니다. 말씀 좀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제 선배님들 제가 원래 이제 환갑이에요. 원래 환갑인데 뭐 환갑이란 게 없잖아요. 우리 동지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는 50억 더 지나신 분들 70, 80, 90 되신 분들 50억으로 다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50억 안 된 사람 빨리 올라와라. 대통령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이 좀 우리 그때 가서 자치구사 한 10그릇 붓고 나이 좀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경북을 다니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세대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저렇게 불거졌으면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잘못 뽑은 것도 우리 잘못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북한 살려가지고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외통수에 딱 걸려버렸다. 그러면은 김정은을 빨리 레짐 체인지, 한미동맹 강화를 레짐 체인지 해가지고 핵도 그렇고 대량 살상 무기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계속 또 핵대 정책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거짓이고 부리면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지금 우리 여성동지가 오늘 되게 저는 기쁜 게 어떠냐. 왜 인자 내려왔느냐.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영주에 있는 우리 동지들 또 오늘 제가 예천은 갑니다. 그런데 문경에 있는 동지들 그 다음에 예천에 있는 동지들이 자 우리가 영주 예천 문경이 예천 가서도 그럴 거예요. 예천도 상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면 단위의 장날도 있잖아요. 장날은 꼭 가서 서명운동 해라. 문경도 서명운동을 문경은 강원부터 해가 정천시부터 해가지고 하고 영주도 부석부터 장날마다 우리 팀을 좀 만들어 보자. 그거에 필요한 것을 중앙당에서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텐트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시니까 오늘 그런 결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는 대한애국당이 지금 앞으로 총선 때까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 혼자가 아니고 앞으로 많은 의원들이 대한애국당으로 돌아온다. 여러분요, 지금 자유한국당 저는 견디지 못할 거로 우리가 지금 4만 5만 나오잖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내년 올해 말 정도 되면 100만 나오면 100만. 이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두더지 새끼들 같이 고개 축 쳐박고 말이지, 그거 비겁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죽느냐 마느냐 하는데도 한 사람 얘기 안 하고 태극기 집회 나와서 연설 좀 하라 할길래 어디 연사람 죽입니까? 저는 매일매일 공갈 협박받고 좌파들한테 받죠. 북한 놈들한테. 지금 오늘 보세요. 오늘도 저 경호 지금 경찰도 경호 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주답게, 영주는 의의 도시예요. 의의 도시. 정말로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은, 영주를 아는 사람은요, 의의 도시다. 영주, 예천, 문경은요, 누구도 이 북부 지역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의의 도시예요. 그런데 지역에 똑똑한 젊은이가 죄도 없이 감옥 갔는데 영주는 조용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 가가지고 2년 가까이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연세 젊으신 분이 이 중에서 앞으로 이제 영주를 책임질 조직위원장도 다음 총선 출마를 가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월 8, 6월달 보시면은 3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한애국당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제만 해도 특보가 25명 들어왔어요. 각 분야에. 그러고 교수 하던 분이 또 대변인단으로 합류를 하고, 이렇게 대한애국당이 이제 지속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데, 대구만 해도 지금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북이 문제인 거예요.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눈 딱 돌려가지고, 아이고만 내가 이번에 공천만 받으면 안 되겠나, 이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병우 수석이 감옥 가도 아이고만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괜히 나섰다가 징 맞을라,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경북을 계속 이렇게 다니는 이유도, 이제 우리 경북의 의가 경북다운 그 충절, 그 의기, 대한민국 가장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지킨 게 경북입니다. 경북. 옛날에 대구가 경북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대구가 경북 안에 전부 다 경북으로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마음 졸이고, 지금 아마 선배님들 오신 게 하도 답답해가 오셨을 거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또 다음 이제 영주, 대천, 문경을 대표해서 대한애국당을 이끌어가고 다음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추천을 좀 주시고, 저는 조금 사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규열 의원도 되게 친하고 저랑 그렇지만은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구 경북은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 지금의 우리의 뜻과 같이 가지 않으면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 되기 힘들다. 저는 그래 봐요.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물 좀 마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 위원장께서 우선 조직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본인은 하셨는데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하셨는데 오늘 아무튼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좀 하려고 그동안에는 지금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좋은 분이 오면은 그분이 영주 예천 문경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 위원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주시도록. 중앙당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님. 서울법대 졸업해서 지금 부산의 모대학교의 법대 교수세요. 우리 당의 법률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건영 우리 젊은 청년 최고위원. 부산에 대학원생인데 지금 각광받는 아마 하태경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그리고 김효찬, 우리 김효찬 경호단장. 반갑습니다. 얼굴 많이 찍지 마세요. 저분 얼굴 많이 찍으면 안 돼요. 비밀이기 때문에. 저분은 자기 일을 막 팽개치다시피 해서 저 혹시나 테러 당할까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순정 대변인. 반갑습니다. 여성사업가인데 우리 당을 초창기부터 당에 이렇게 대변을 하고 그 옆에 박종석 교수님. 반갑습니다. 보건대학교 교수십니다. 보건대학교 교수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죠. 그 다음에 유한진 대변인. 유한진 국제담당 대변인은 영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 옥스퍼드잖아요. 옥스퍼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카? 그래 됩니다. 뒤에 누구 이거? 안 보여. 윤여덕 우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총괄본부장님. 그 다음에 누가 계시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명호 특보단장님은 잘 보십시오. 저분이 김성태, 우리 탄핵 7점 김성태 지역구의 구의회 의장하신 분이에요. 구의회 의장하시고 서울시 의회협의회, 구의회협의회 회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당에 또 중앙당에서 우리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이사시고 자문위원이십니다. 1호차 등등 그런 거 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오늘 1호차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오셨는데 안 보시네. 밑에 계십니다. 예, 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1호 차가 영주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광고를 좀 했죠, 그죠? 어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중앙당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여기 선배님 아까 연설 잘 하시던데 자발적인 이경희 여사님도 그 다음에 비서실에 최민선 팀장님. 아무튼 대한애국당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래 본 것 같아요. 태극기 그 당시에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께서 구속되시고 다 무너져서 대한애국당이 이제 태극기를 다시 들자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하다 그만두겠지, 저것들이 뭘 하겠나 이랬는데 당원이 계속 늘어나고 태극기 집회 숫자도 계속 늘어나지. 전국적으로 서명운동하지. 이슈
이슈라는 걸, 뭐, 우병우 수석 그 문제든, 드루킹 그 법정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애국당 동지들이 가가지고 막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에 가면요, 며느리들한테 밥 얻어먹고, 밥 이래, 올라오는 거 밥 먹고 편하게 있을 그런 분들인데, 그거 다 팽개치고 이제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요즘 막 하도 분해가지고 욕도 잘 하시더라고. 그래, 대발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당은 독특한 당입니다. 첫째는, 광복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보수 우파가 아스팔트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찬탁 반탁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 아스팔트 정당이 됐다. 그 다음 이 정당은 투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던 당비, 후원금, 요거를 가지고, 지금 저도 당 지도부, 당 대표지만 당에 돈을 안 씁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정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대한애국당, 특히 우리 강령의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수호, 두 번째가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한 이 대한민국의 혼란된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해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하고 바꾸자. 죄 없는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당의 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젊은 인재들을 모아서 좀 젊은 정당 만들자 하는 우리 강령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강령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 1년 6개월 동안은 변함없이 말 한문 바꾸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매일 뭐 협박도 받지만은 음해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하나도 대응 안 합니다. 왜 대응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거짓이고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우리 당원분들 얘기를 좀 듣고, 영주가 뭐가 필요한지, 또 영주 예천 문경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잖아요. 지난 선거 때부터. 그래서 영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예천 가서도 문의하겠지만 문경 예천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건지, 또 하나는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 지금 얘기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제가 보니까 워싱턴에서도 대한애국당 지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만들어졌어요. 미국에 지금 지부가 2개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한 5개, 6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당이 꿋꿋하게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선배님들, 또 영주나 예천 문경에 계신 우리 동지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얘기는 이만큼 할게요. 그리고 대한애국당 화이팅! 영주시당 화이팅!